안녕하십니까. 달빛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하고 젓가락이 필요하고 포크가 필요하기도 하고 나이프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손으로 먹는 것이라는 나라.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놀러 가면, 야외에 놀러 가면 나무 같이 잘라가지고 젓가락 삼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포크 나이프로 먹으면 그게 맛있고, 손으로 그냥 먹으면 그게 맛이 없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같이 잘라가지고 밥을 먹으면 맛이 없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삶의 도구라는 것은 직업에 관한 얘기인데, 의사를 하면 행복하고, 그냥 노가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면 불행하고, 무슨 대학 교수, 대학교 강대에서 강의를 하면 행복하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은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든 젓가락으로 밥을 먹든 손으로 밥을 먹든 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밥을 먹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말 잘하고 지식이 박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내 친구 같은 후배인데, 원래 구두공이에요. 수제 구두를 만드는 구두공인데, 얘가 평생 구두공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일본 가서 또 수제 구두를 하고, 지금은 유명한 수제 구두 회사에서 방 매장에서 주문 들어온 걸 그 디자인에 따라서 자기가 구두를 만들어 다시 매장을 보내는 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좀 글쎄 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그냥 가볍게 구두공이라고 봤고, 세상에 거의 노노맹자 삼국지를 거의 외울 정도로 그쪽에 굉장히 지식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난 들어도 모르겠어. 노노맹자를 내가 안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어도 모를 텐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형, 나 책 썼어.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책을 써왔지만은 그저 그런 책인 줄 알았죠. 시리즈로 3권이 나왔는데, 족장세르백이라는 역사소설이에요. 아주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썼냐 하니까, 그냥 재미로 쓴 거지 역사의 고증 이런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는, 역사를 중심한 얘기들 해서. 야, 그거 내 교수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아무 교수들이 그렇게 책 한 권 못 쓴 교수도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자기 전문 서적도 한 권도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교수는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지. 근데 그 친구 그걸 썼더라고요. 그랬듯이 기공, 건설회사 현장, 시장파에서 생산파는 아줌마, 사람들이 저 국회의원에 있는 국회의원보다도, 저 유일한 대학의 강다에 선 사람보다도 절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도구를 갖고 있을 때 잘 써야지 그게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무기가 되는 거죠. 의사라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 물려받아서, 내가 이걸 도구로 먹고 사는데 이거를 잘못 쓰면은 살인범이에요. 판사랑 좋은 도구를 하나님부터 물려받았는데 잘못 쓰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벽돌 나는 사람이나 시장판에서 생선 파는 사람이 그 도구를 또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범죄자가 되는 거죠. 나쁜 생선을 판다는 거지. 오로지 돈 때문에, 오늘 이거 못 팔면 큰일 나는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팔아도 될까? 팔면 안 될까? 막 이런 음식이 있어요. 보통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돈 욕심 때문에 팔아요. 근데 판데도 그냥 팔면 괜찮은데, 말하고 팔면 괜찮아요. 싸게 판다는 여서 이거 꼭 냉동시키세요. 아니면 냉동 안 시키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돈이 먼저 급하니까 후다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싸게. 그러면 이 사람 대부분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사는 사람은 그날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순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줌마들은. 그럼 뒀다가, 툭 집어넣어 뒀다가 생각 없이 먹고 배탈 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갖고 이 땅에 살든 간에 그 도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과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때 그 도구가 아름답게 써지는 것이, 그 도구를 잘못 쓰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도구를 잘못 쓰는 사람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굉장히 지금 실업자가 많은 세상인데, 굉장히 많은데, 많은 청년들이 그 도구를 찾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방황하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우선적으로 내가 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거나 하세요. 그리고 이 도구가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젓가락이 안 맞는 경우 있고, 손으로 먹는 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학습을 우리가 잘하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꼭 나한테 맞는 일만 해야지 하면 세월만 가고 자기 두뇌 개발이 안 돼요.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순간에도 뭐 대학 나왔다고 꼭 좋은 직장 가야 돼, 뭐 이렇게 꼭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경제 행위를 해요. 그 속에서 새로운 도구를 찾아내야 되지, 꼭 어떤 큰 목적을 놔놓고 새로운 도구를 찾아내면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갑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은 한 3개월만 놀아봐요. 일하기 싫어요. 6개월만 놀아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1년만 놀아봐요. 영원히 폐연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난 못해. 그럼 다 못해. 일을 하면서 이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까? 사냥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토끼밖에 안 잡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더 큰 고란이나 뭐 이런 거 잡을지 있을까 하는 것을 일을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되지, 직근역에서 방콕에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뛰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때 직업의 장르를 새로 바꾸려 하니까는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던 거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다른 부분에 가서 또 하려니까는 나를 껴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가수가 식당 하려면 설거지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성공한 사람이 가수가 되려면 뭐부터요? 음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르에서 자기가 성공했다 해서 자기의 직업의 꿈을 바꿀 때는 직업의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요. 청소회사 하려면 청소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청소회사도 그 기술이 있어요. 어떤 거는 어떤 작품을 쓰고 어떤 거 작품을 쓰고 하는 그 다 지식이 다 달라요. 그 새로운 화학약품도 많이 개발되고. 그랬듯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다들 그게 어려워요. 저는 한번 어려울 때 그래서 식당에 숯불 피는 거래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군데 숯불 피는데 벼룩시장을 보고 찾아가서 나 이거 하겠다고 했더니 근데 뭐 날짜를 보더니 못할 것 같은 모양이죠. 근데 또 하면 또 잘할 것 같은 식당 아저씨 욕심도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배웠으면 그걸 더 잘하나? 숯불 피는 거? 그러면 숯불 피는 사람이 석쇠도 닦고 그랬을 거예요. 배웠으니까 성실하겠지.
객기는 안 부리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에서 일을 처리해. 이런 건 있지. 근데 꾸준성은 없지. 내가 이걸 어떡하나. 근데 사실 그건 안 돼. 꾸준성을 갖고 해서 해야 되는데, 난 숯불필로 갔다가 한 달 만에 그 1000평 넘는 식당에 점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의 세계를 계속 하면서 듣다가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아무거나 다 하면서 새로운 일을 개발하고 이제 논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도구에 가는 얘기는 이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한 편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